사실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주식 투자 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재무 비율의 효용은 뭐냐면, 자, 그 다음 성장성 지표를 볼 거예요. 매출액 성장률을 많이 보고요. 매출액 성장률은 뭘까요? 기업이 결국 얼마나 잘 크고 있냐 이런 건데, 사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진을 남기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무조건 매출, 볼륨을 늘린다라고 하거든요. 볼륨을 늘린다라고 포커스 맞추고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은 지금 당장 수익성을 고려하진 않아요. 매출액 성장률은 뭐겠어요? 단기 매출분의 작년에 매출로 나눈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00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150이다. 그러면 50% 성장한 거죠. 이 매출의 성장률이 사실은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 성장률인데, 사실 제 기준에는 성장성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업은 일단 닥치고 성장이거든요. 야, 이익은 모르겠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성장성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꼭 매출액 성장률이 아니라 어떤 고객 지표나 회원 지표, 어떤 MAU라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어플을 사용하는 활성화된 고객 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 다른 기업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기능식품 회사 평균 성장률이 10%인데 어떤 회사의 성장률이 연 8%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다음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공식이 어렵지 않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내가 100을 벌었는데 실제 장사를 통해서 남긴 돈이 20이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20이 되는 거겠죠. 영업이익률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밸류에이션 시간에 배웠던 그 회사의 시가총액,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도 많이 사용했던 퍼, 에비타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기도 하고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어떤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이 100인데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10이다. 그러면 한 해 영업이익의 10배수로 거래되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또는 회계를 적용하는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특히나 산업별로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똑같이 화장품업을 하는 대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그 5개의 화장품 회사 대표님들 중에서 한 명 대표님만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너네는 10%밖에 안 되지, 의 말은 사실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만큼 동종업에서는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아무나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10% 또는 20%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퍼나 이런 멀티플 배수가 10배수에서 20배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되는 업종은 그런 멀티플도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전율,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조금 지표 계산하는 게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매출 채권 평균 금액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재무 비율들은 다 그냥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어디 한 군데에 가서 갖고 오면 되는데, 얘는 평균 금액을 구해야 되죠. 평균은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공식을 직접 여러분이 계산해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어떤 게 좋은 거죠? 회전이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지표인데, 굉장히 어떤 기업이 훨씬 더 탄탄하고 성장을 잘 하고 있냐를 좀 자명하게 드러내는 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당장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재고자산 회전율을 과거서부터 계속 비교하다 보면 뭔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회전율이. 그러면 안 좋아지는 기업이 많고요. 사실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주식 투자 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런 재무 비율의 효용은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좀 성장성도 좋고 전망도 좋은 주식을 사고 싶으실 텐데, 그런 기업들이 혹시나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오늘 배운 여러 재무 비율이 나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우는 재무제표의 개념들이나 재무 비율의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반대로 내 재산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재무적인 요소들이 다 좋아. 그런데 주식 가격이 너무 싼 거야. 뭐 배수도 너무 작고 왜 이렇게 싸지? 라고 해서 저평가된 주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죠. 그런 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재무 비율 다 좋아, 가격도 싸, 그런 데만 투자하면 무조건 또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가치 함정 주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저가 평가된 거라고 확신은 들지만 대중 또는 기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실 주식 가격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진짜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런 개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무 비율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재무 비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